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소설로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독재, 부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웰은 돼지들을 통해 우화적 요소로 초기 소련의 지도층을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혁명을 풍자하는 알레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장주 존스와 관리인들이 지배하는 농장에서 착취를 당하던 동물들은 늙은 수태지 메이저의 연설을 듣고 자신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자각합니다. 젊은 수태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주도로 반란을 일으킨 동물들은 농장을 접수합니다. 동물농장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존슨 씨가 운영하는 매너 농장의 늙은 미들 화이트종 수태지 메이저 영감이 어느 날 꿈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메이저 영감은 영국의 모든 들판을 동물들에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 없이 빼앗아 가기만 하는 인간들이 사라지고 동물들만이 남아 낙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물들에게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를 전파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메이저 영감은 죽고 남은 동물들은 똑똑한 돼지들을 중심으로 동물주의를 창조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돼지들이 중심이 되어 언젠가 일어날 동물주의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스와 일꾼들이 동물들의 먹이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을 계기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존슨 가족은 농장 밖으로 내쫓고 이후 농장의 이름은 동물농장으로 바꿨습니다. 메이저 영감의 유지를 이은 돼지들은 7계명을 지정하는 등 동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7계명은 첫째,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농장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과거에 있었던 동물들 사이의 다툼이 사라지는 등 그야말로 평등한 지상낙원의 상태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필긴턴의 무리들이 쳐들어왔지만 동물들은 외양간 전투에서 승리해 농장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주의 혁명을 선동했던 돼지계층이 점점 귀족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돼지들이 농장 전체를 위해 일하는 돼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구실로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어미개 제시와 블루베릭에서 납치한 강아지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어 풍차 건설을 주장한 스노볼을 축출합니다. 스노볼은 원래부터 배신자였으며 그가 동물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전부 거짓이거나 꾸며낸 것이라며 동물들을 속이며 스노볼과 내통했다거나 나폴레옹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동물주의에 어긋나는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동물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독재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처음과는 달리 동물농장은 풍차 건설에 필요한 기기를 충당한다는 명목하에 외부 농장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달걀을 판매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대한 닭들은 횃대 위에서 알을 낳는 시위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대해 가차없이 대응하며 암탉들에게 식량 배급을 중단하고 개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량을 받지 못해 닭들 중 여럿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레드릭 농장에서 온 인간들이 풍차를 파괴하자 동물들은 격렬한 전투 끝에 인간들을 물리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은 나폴레옹과 돼지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생전에 풍차 왕공을 보는 것이 수건인 말 복서는 내가 더 일하겠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입니다. 하지만 풍차 정투에서 입은 총상이 제대로 낫지 않는 상태에 나이도 적지 않아 무리하다 쓰러져 버리고 그러한 복서를 돼지들은 페마 도살업자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 와중에도 나폴레옹의 오른팔격인 돼지 스킬러는 복서는 수의사에게 입원시켰고 마차는 수의사가 도살업에게 구입한 것이며 마차에 적혀있던 도살업자 이름은 수의사가 아직 칠을 다시 하지 않아 벌어진 오해라며 농장 동물들을 세뇌시킵니다. 이후 복서는 연결식이 치러졌으나 복서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돼지들은 복서를 팔아넘긴 돈으로 위스키 한 상자를 사서 밤새 마시며 즐깁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나폴레옹의 공식 칭호는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로 바뀝니다. 농장에서 행운이 생기면 나폴레옹의 덕으로 돌리는 등 나폴레옹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됩니다.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으며 나폴레옹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스노볼이 만든 7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바뀌게 됩니다. 돼지들이 농장의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하고 인간처럼 버젓이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인간이 할 법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농장의 주인들이 농장에 초대를 받고 만찬이 벌어집니다. 동물들은 그 만찬을 몰래 훔쳐보고 나폴레옹은 지금까지 있던 일은 모두 오해이며 농장의 이름은 바꿀 생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카드놀이를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훔쳐보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서지만 바로 그 순간 만찬장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필긴턴과 나폴레옹이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서로 속임수를 썼다며 난장판을 벌이는 모습을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은 1945년 출판한 소설로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과정을 비유했습니다. 늙은 돼지 메이저 영감 마르크스, 이 평소에 푸대접을 받고 있던 동물들에게 반란을 선동합니다. 농장주 존스, 니콜라이 2세와 관리들을 내쫓고 동물들이 농장을 경영합니다. 돼지 나폴레옹, 스탈린, 스노볼, 트로츠키, 스킬러, 선전원의 지도와 계획 아래 평등한 동물 공화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풍차, 드네브로댐 건설을 계기로 동물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나타납니다. 이상주의자 스노볼은 나폴레옹에 의해 추출됩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스노볼의 계획이었던 풍차 건설을 빙자해 동물들의 자유를 허물어뜨리고 동물들의 내적 불만을 외적인 공포 분위기로 제압합니다.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동물을 첩자로 몰아숙청하고 옛날처럼 작업량을 늘리고 식량 배급을 줄입니다. 외양간 전투, 러시아 내전가 일어나고 동물농장 주위의 농장이 동물농장을 침입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반격으로 인간은 도망칩니다. 풍차 전투는 독소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비유한 것으로 핀치필드 농장은 나치 독일, 농장 주인 프레드릭은 히틀러를 상징합니다. 프레드릭의 경쟁자인 필킨턴은 영국과 미국을 의미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는 위스터 처칠, 풍차 건설 작업은 소련의 5개년 경제 개발을, 풍차는 드네프로댐을 빗댔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로 조지 오웰이란 이름은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인도 제국에서 태어난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입니다. 명료한 문체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웰은 문학평론, 시, 평론, 소설과 같은 작품을 남겼으며 2008년 타임스는 1945년 이후 위대한 영국 작가 50선의 유의로 조지 오웰을 꼽았습니다. 오웰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대중문화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신조어인 빅브라더, 사상경찰, 신어, 이증사고와 같은 언어와 그가 예견한 냉전체제 등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개념입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버마의 나날, 목사 입달,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카탈로니아 창가, 동물농장, 영국 사람들, 1984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동물농장의 마지막 부문에 농장의 이웃들과 대주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동물들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혁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혁명 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세 번째,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 이 사회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